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해외선물 담당하고 있는 성견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추석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급등락의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미국 시장. 여러분들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본과 기초를 다 잡으시고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전수를 많이 해드리니까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특집으로 실전 차트와 실전 매매 방식 그리고 어떤 실전 기본기를 여러분들께서 갖추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해외 선물 실전 매매 및 실전 차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사실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안 되시는 거 1순위가 뭐냐면 이거죠. 손절. 제가 여러 강연회 그리고 개인 방송, 세미나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다 보면 제일 안 되시는 거 1순위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이 너무 길입니다. 손절을 잡아도 제 손이 손절 라인을 건드립니다. 등등 이 손절에 관한 얘기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여러분들 손절을 못하시면 사실은 주식이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손절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소위 여러분들이 고수나 에이스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손절을 잡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손절은요 가장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쉬우셔야 됩니다. 가장 어렵지 않고 가장 쉬우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해외 선물 매매에서 주식 코인 매매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를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손절에 대한 대다수 여러분들의 기법이나 생각들은 뭡니까? 손실이 나는 매매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극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틱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자, 여러분들 손절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익절과 손절 틱수가 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익절과 손절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수익으로 갈까요? 당연히 익절 틱수가 더 커야 수익으로 가는 건 자명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는 어떠세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손절은 엄청나게 많이 버티십니다. 그런데 익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버티지를 못해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0틱, 200틱, 300틱,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틱도 버티시죠. 오버나잇해서 어떻게 됩니까? 혹은 오버롤해서 여러분들 계속 버티십니다. 왜요? 원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익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익절은 안녕하신가요? 익절은 어떠세요? 자, 10개, 20개, 30개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라인을 잘 잡았습니다. 50틱, 100틱 수익 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익절을 잘 버티시나요? 아니요. 20개, 30개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30만 원만 수익 구간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나요? 청산을 하고 싶어서 마우스가 안달이 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2, 3분 동안 이렇게 짧은 내용을 텍스트를 통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을 매매하는 것과 판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익절 틱수와 여러분들 손절 틱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거래 내역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익절 틱수를 손절 틱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가?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손절 틱수를 익절 틱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십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특강에서 손익비에 관한 개념을 좀 드렸습니다. 손익비에 관한 개념을 드렸어요. 자, 손익비가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손익비는 뭔가요? 손익비는 1대2로 맞추는 것이 최소한 1대2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은 뭡니까? 익절. 여기에서 2는 뭐죠? 손절입니다. 내가 어떤 진입을 했을 때 손절이 2번 나가는 틱수와 익절이 1번 나가는 틱수가 동일하면 이 매매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익절을 60틱을 수익을 받고요. 손절 30틱씩 2번이 나갔습니다. 그럼 뭡니까? 산술적으로 내 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죠. 하지만 나는 어때요? 손절을 짧게 주면서 2번에 끝냈고 익절을 손절보다 더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나요? 내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손익비는 항상 1대2 정도로 맞추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자, 여기 보세요. 손실나는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대다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손절과 익절 틱수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뭐예요? 손절 틱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첫 번째 텍스트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손실이 나는 매매를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익절 틱수보다 손절 틱수가 더 많은 매매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거래 내역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 이럽니다. 진정한 고수,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정말 수익을 내는 진정한 고수들은요, 손절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손절 나가요? 손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손절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것. 자, 무슨 미련이 없느냐? 어떤 손절에 대한 미련이 없느냐? 내가 손절 30틱, 50틱을 고정을 시켜서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눌림을 주면서 이게 매도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평선이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이평선까지 버티십니다. 왜요? 이평선을 맞고 내가 진입한 자리까지 다시 오리라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돼요? 80% 정도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포지션이 역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매매한 포지션과 역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입한 그 자리에 거의 80% 정도는 온다는 얘기죠. 아시죠, 여러분? 하지만 항상 1, 20%가 문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손실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거다. 자, 이평선 얘기 다시 좀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보고 매수를 들어갔네요. 근데 이게 매도 쪽으로 빠집니다. 밑에 한 100틱, 손실 100틱 구간에 이평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거 맞고 나는 다시 튀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도 뭡니까? 100% 여기를 맞고 튀어 올라서 내 가격대로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손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게 손절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버텨서 다시 내 진입 가격으로 오는 것이 손절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손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평선 깨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다음 이평선 200틱에 있어요. 마이너스 200틱이죠. 손실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물타기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 물타기 하실 건가요?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조절해서 다시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받았어요. 근데 이 내가 강력하다고 생각한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나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법. 그래서 진정한 고수, 진정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손절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내려가면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가면 여기에서 손절 치는 겁니다. 이 손절 치는 기준이 저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 손절 치는 기준이 저는 사실은 명확한데, 자, 저도 뭐 수익 매매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은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죠.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항생, 나스닥. 저는 손절을 딱 마이너스 30틱만 겁니다. 두 번째, 골드, 오일. 저는 손절을 딱 마이너스 15틱만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입가에서 마이너스 30틱 나가면 보내는 겁니다. 진입가에서 마이너스 15틱 나가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겁니다. 자, 손절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원금에 대한 미련, 여러분들 원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을 잘 못하십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원금에 대한 미련이요, 이거 없애셔야 됩니다. 해외 선물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시장의 정확한 뷰를 100%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의 가장 큰 강점. 주식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양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내가 상승장으로 봤어요. 매수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매도장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뷰를 잘못 봤죠? 잘못 봤다고 해서 손실만 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상승장이라고 봐서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매수장이 아니라 매도장이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손실 구간이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하고 스위칭을 합니다. 무슨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나요?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합니다. 난 여기에서 여기까지 손실을 입었지만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를 입습니까? 수익을 얻습니다. 자, 따라서 내 수익 구간이 손실 구간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선물 시장이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은 이 진폭이 굉장히 좋게,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으로 리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이요. 고수의 손절 라인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손절 라인 자체가 없어요. 고수는 뭡니까? 손절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손절을 고정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손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손절 내보내는 겁니다. 손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즐길 줄 아셔야 됩니다. 손절이 몇 번 나갔다고 해서 매매가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30틱씩 손절이 3번 나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90틱이죠? 그럼 나는 100틱 먹으면 됩니다. 100틱 수익 내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 10이죠. 승률은 몇 프로인가요? 4번 매매해서 1번 수익. 근데 뭡니까? 플러스. 승률 몇 프로예요? 25%.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승률이 20% 30%가 나와도 플러스를 낼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고수의 매매 기법.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실전 차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를 받으십니다. 매수 한 개. 자, 컷을 길게 주거나 컷을 안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전저 라인에서 여기에서 매수 하나 더 받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매수 하나를 더 받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총 3계약. 3계약 나는 매수를 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나는 로스컷. 이게 어떤 매매? 여러분들의 매매. 진정으로 수익을 내시는 매매는 뭐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가실 수 있죠. 당연히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이평선이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 매도장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끊으셔야죠. 딱 컷 걸고. 나스닥 차트니까 뭐예요? 30틱 딱 걸고 딱 끊으셔야 돼요. 보니까 매도장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손실. 이 구간에서 손실이 난 겁니다. 근데 전저점을 깨고 가네. 이거 매도장이네.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을 냅니다. 자, 이 길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스코어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으로 마감. 이게 뭡니까? 현명한 매매입니다. 해외 선물의 장점을 극대화한 매매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네요. 매도. 자, 근데 이게 매수 쪽으로 뻗네요. 여기에서 한 계약 받겠죠? 세 번째. 그리고 뭡니까? 한 요 정도에서 또 3계약 받고, 요 정도에서 4계약 받고요. 전고 라인 여기에서 뭐 5번째 받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5개의 매도 계약 수를 들고 있으면서 버팁니다.
여기까지 뻗네요. 어떻게 돼요? 로스크.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현명한 매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네요. 올라가네. 컷 줍니다. 전고점 이탈하고 올라가는 포지션이네요. 그럼 뭐예요? 매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쭉 뻗죠. 여기까지 쭉 뻗죠. 수익 구간. 여기는 뭡니까? 손실 구간. 수익 구간이 손실 구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수익. 손절 라인, 여러분들. 손절 라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손절 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 저는 손절 라인이라는 것은, 이 라인은요,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손절 라인은 없다. 손절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손익비에 맞추는 매매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없다. 손절은 손절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진입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내 진입 포지션과 반대로 가요. 그럼 나는 손절이 나가죠? 그럼 뭡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자, 고수의 계좌 관리. 고수의 계좌 관리. 자, 여기 예시를 제가 3개를 일단은 조금 들어드렸는데, 자, 쭉 보세요. 예시를 일단은 3개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월화수목금이네요. 플러스 50, 1주차입니다. 플러스 50, 100, 플러스 120, 플러스 35, 플러스 45. 2주차입니다. 플러스 114, 플러스 75, 플러스 22, 플러스 80, 플러스 90.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수 계좌죠. 다 플러스니까. 근데 여러분, 계좌를 보시려면 플러스를 보시면 안 돼요. 뭐를 보셔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500입니다. 그쵸? 이거는요, 초보의 계좌입니다. 초보의 계좌. 자, 플러스를 잘 내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초심자의 행운. 그쵸? 이거는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아, 이렇게 쉬운 게 있었네. 내가 해보니까 나는 수익이 정말 잘 나네. 나는 정말 해외 선물 너무 잘하나 보네. 나는 천재인가 보네. 내가 하면 다 되겠네. 이게 뭡니까? 초심자의 행운. 아무런 기본과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예요? 뇌동매매하죠. 다계약하죠. 물타기하죠. 버티기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만에 계좌 다 망가집니다. 이게 뭡니까? 초보의 계좌. 초심자의 행운. 플러스 사실 이제 전문용어로 근본 없는 매매라고 하죠, 우리가. 자, 초보 때 이런 실수를 하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중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법도 생기고요. 나름대로의 어떻습니까? 노하우도 생깁니다. 청산 자리도 생겨요. 진입 자리도 생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죠? 계좌 한번 보시죠. 플러스 50, 플러스 78, 플러스 31, 플러스 57, 플러스 45.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요. 플러스 114, 플러스 22.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00. 자, 사실은 중수의 계좌가 제일 제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1주, 2주, 3주, 4주, 한 달간 거의 매매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수익도 잘 납니다. 잘 나다가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수익 난 거를 다 까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중수의 계좌입니다. 중수. 하루 만에 다 까먹어요. 한 달 잘 내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못 잡는 겁니다. 손절을 그냥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손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회귀분능 말씀드렸죠.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어떤 가격은 뭐가 있어요? 어떤 가격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요. 근데 시장이 조금 내리네요. 시간이 흐르면 내 매수가로 다시 옵니다. 자, 내가 매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시장이 오르네요. 조금 버티면 내 매도가로, 내 진입가로 어떻게 돼요? 다시 옵니다. 이게 뭐예요? 회귀 본능이죠. 이게 뭐예요? 80% 정도는 된다. 뭐 제가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버티면 내 진입가로 오게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나머지 20%에서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20%. 자, 이게 왜 20%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자,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웨이장이 나와요. 그렇죠? 원웨이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도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반등의 기미조차 주지 않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때 어떻게 돼요? 회귀 본능에 맞들리신 분들은 자, 이렇게 빠지겠죠? 회귀 본능에 맞들으신 분들은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조금만 버티면 다시 내 진입가로 돌아오겠지. 조금만 버티면 내 진입가로 돌아오겠지. 혹은 뭡니까? 아, 내릴 만큼 내렸으니 여기에 상계약 추가해서 평단가를 조절하자. 더 많이 내리네. 여기에 상계약 더 들어갈까? 여기에 상계약 더 들어가서 평단가 여기까지 맞췄어. 오케이, 잘했어. 근데 뭡니까? 시장은 더 빠져요. 이게 뭐예요? 로스컷 구간입니다. 이 매매를 누가 하신다고요? 소위 중수들. 어떠한 진입 자리가 조금은 보이고 청산 자리가 조금은 보이고 해외 선물 뭐 1년 이상 해외 보셨고 그러신 분들. 한 달 동안 굉장히 수익을 잘 내시다가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계좌는 어떤가? 자, 플러스 50, 플러스 78, 마이너스 97, 플러스 57, 플러스 45, 플러스 223, 플러스 22, 마이너스 88, 플러스 115, 플러스 37입니다. 이게 왜 고수의 계좌야? 마이너스도 있는데.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가 두 개나 있는데 왜 이게 고수의 계좌냐? 여러분들 두 가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라는 것은 어때요? 잔잔히 흘러가다가 한번 튀고요. 잔잔히 흘러가다가 한번 튑니다. 좀 밑에다 할게요. 잔잔히 흘러가다가 한번 튀고요. 잔잔히 흘러가다가 한번 튑니다. 그리고 잔잔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한번 튀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다가 튑니다. 그래서 계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게 돼요. 이게 진정한 고수의 계좌입니다.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기울기가. 왜요? 자금이 축적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복리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다? 잔잔히 흘러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요. 마이너스도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소위 생각하시는 고수나 에이스들이 마이너스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뭐예요?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가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날이 꼭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크게 오는 날. 선물 같은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예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계좌가 한 번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는 항상 우상향으로 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88. 아니 마이너스 났는데 왜 수요일날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뭐 제 계좌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1손실을 맞추는 겁니다. 1손실. 1손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 상대로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강연회도 좀 많이 하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A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지우고 다시 한번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족족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늘 진짜 내가 한 1,000만 원 벌어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혹은 내가 초보라 어떻게 돼요? 2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오늘 원래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날인데 200밖에 못 벌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기도 심했고요. 페이크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족족 내가 손실이 났어요. 근데 오늘 손실을 마이너스 100만 원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00만 원에 멈춰야 되는 손실인데 여러분들 항상 뭐가 발목을 잡나요? 뇌동매매. 뇌동매매 기질이 또 발현을 해서 내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난 거예요. 손실이.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번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되나요? 아니면 2번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까? 극명하죠. 2번입니다. 2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추세요? 1번에 맞추세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2번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루 감당할 수 있는 1손실을 맞추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루 감당할 수 있는 1손실을 맞추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예? 이 사람 보세요. 1손실을 어떻게 맞춥니까? 100만 원 이하로 정확히 맞추죠. 1손실을 픽스를 시켜두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손실 구간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자, 리스크 관리하면서 쭉 뻗는 날이 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쭉 뻗는 날이 있다. 이 쭉 뻗는 날이 첫 번째. 이 리스크 관리가 뭡니까? 두 번째예요. 리스크 관리가 두 번째. 자, 계좌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느는 날도 있고 주는 날도 있어요. 수익인 날도 있고 손실인 날도 있죠. 그러다가 뭡니까? 쭉 뻗고 수익 손실을 반복하다 쭉 뻗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 손실이 반복된다는 것. 고수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만 내는 건 아니라는 것.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0을 기준으로 수익 손실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더 이상 회생 불능이라는 것. 이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것들.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계좌는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항상 저는 실전 매매를 할 때 역발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좌 관리, 해외 선물은 계좌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계좌 관리를 하시려면 수익에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익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 손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 대 뭡니까? 이거죠. 손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해외 선물 예약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HTS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일단은 조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해서 제가 코스피 200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해외 선물 있잖아요. 해외 선물.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골드, 오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요 매매 기법 동일하게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약 매매 기법을 일단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제가 짧게 이 HTS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같이 차트 그려보면서, 도표 그려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약 매매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현재가가 307.45 정도에 지금 있어요.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매수를 어디다 거시죠? 307.45 밑에다. 여기다 거시죠. 내가 매수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현재가가 307.45인데 매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매도는 여기다 거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눌림 주고 내려올 때 매수로 체결시켜서 위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거고, 내가 매도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위쪽으로 눌림을 줘서 여기에서 체결시켜서 밑으로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고점 매도. 그렇죠? 고점 매도. 이게 뭐예요? 저점 매수.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죠, 이게. 그렇죠? 자, 근데 예약 매매 기법은 어떤 매매법이냐면 307.45에 지금 현재가가 있는데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308.00 여기에다가 매수를 거는 거고요. 뭐 307.00 여기에다가 매도를 거는 겁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되시죠? 현재가가 여기인데 매수는 뭐예요? 더 높은 가격에 거는 거고, 매도는 뭡니까? 더 낮은 가격에 걸어?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뒤에 도표를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세 시작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렇죠. 더 추세를 더 많이 내서 익절을 더 길게 가져가려는 요량이죠. 그죠?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내가 매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눌림일 때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 저점 매수는 뭡니까? 저점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받아서 현재가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서 눌림대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신다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건 뭡니까? 어떤 저항선이 될 것이고, 그죠? 이건 뭐예요? 어떤 지지선이 될 거란 얘기죠. 매수 방향으로 탄다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조금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고점 매도는 뭐예요? 현재가가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저점 매수는 뭐예요? 현재가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가격이 여기 있는데 위로 올라오는데 매도를 치고 가격이 여기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데 매수를 칩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니까. 자, 다시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뉘앙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치고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매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영매매죠. 추세와 반대로 가는 힘에 역행하는 게 영매매인데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시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사실은 영매매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영매매일 수 있다. 왜냐? 현재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를 때리고 현재가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힘이 어디예요? 힘이 밑으로 쏠렸는데 여기에서 받아서 매수를 해요. 이건 영매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자, 어떤 라인이 있어요. 예, 어떤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은 뭐예요? 뭐 저항선이 뭐 될 수 있고 어떤 지지선이 될 수가 있죠. 어떤 라인이 있는데 해외 선물이 23시간 움직이지만 23시간 굉장히 활발하진 않죠. 박스와 횡보를 거듭을 합니다. 박스와 횡보를 거듭을 한다. 자,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건데 박스와 횡보를 거듭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소진하는 거죠.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똑같습니다. 물량 싸움이에요, 물량 싸움. 매물대라고 하죠.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고 돌파를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횡보와 박스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매물대의 소화, 물량의 소화라는 것은.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매수가 여기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보가 나타나고 박스가 나타나고 이 횡보와 박스가 뭡니까? 물량의 소진인 것이고 힘의 대결인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 자와 내려가려고 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박스와 횡보가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라인이 뭐라고요? 박스와 횡보. 횡보 라인. 자,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물량을 소진하는 구간입니다.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지와 저항선을 뚫고 발산이 되겠죠? 힘의 발산. 그쵸?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힘의 발산, 힘의 발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저는 이 박스라인, 어떤 저항선과 어떤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한다. 그 에너지 응축이 뭐예요? 매물대에 정리하는 거다. 물량을 소진하는 거다. 자, 그러면 물량이 다 소진됐으면 여기에서부터 뭡니까?
발산이 이루어지겠죠. 아래로든 밑으로든. 주식에서 밑으로 발산이 나오면 손실이지만 선물은 어때요? 매도 포지션으로 가도 수익일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현재가가 여기라고 하면 물량이 다 소진되는 어떤 지지와 저항선 위에 이 위가 뭡니까? 추세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터진다. 이해되시죠? 자,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역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시 해오던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영매매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추세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여기에 추세의 시작점이 아니고 이 구간의 물량을 다 소진하고 나서 시작되는 발산이 되는 이 점이 뭐예요? 추세의 시작점일 수 있다. 여기에서 추세가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HTS 상의 실전 매매로 접목시킨 것이 바로 MIT 기법, 예약 매매 기법입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가격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요? 박스 횡보장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매수는 이쪽에다가, 매도는 이쪽에다가 계약수를 걸어서 추세가 터지는 시작점으로 삼는다. 라는 게 바로 해외선물 예약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실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이론을 접목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충분히 되셨는지 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하시면서 채널 이용해서 저한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마스터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오늘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실전 차트와 실전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도 성견 선생 출연하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